드디어 EPL 3라운드 본모스전을 앞두고 토트넘의 엔지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기자회견에 나타났습니다. 정말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메디슨의 부상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페널티킥은 누가 찰지, 또한 현재 선수단과의 어떤 에피소드를 풀어놓을지 궁금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포스트코글루가 본모스전 기자회견에서 털어놓은 인터뷰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하는데요. 메디슨 부상, 그리고 PK를 누가 찰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어려운 선수라고 생각했던 이유까지 전부 전해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본모스전에서 맹활약할 손흥민 활용법에 대한 분석도 간단하게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포스트코글루가 정말로 궁금했던 메디슨의 부상에 대해서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결과는 다행입니다. 메디슨이 본모스전에서 출전이 가능할 거라고 예측했는데요. 메디슨은 오늘도 아무런 문제 없이 훈련을 했다.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지금은 출전이 가능해 보인다. 계속 체크해야 하지만 훈련은 무리 없이 소화했다고 말해줬습니다. 다행입니다. 정말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의 중추적인 에이스이지만 메디슨의 역할이 전술에서 가장 중요했습니다. 메디슨은 지난 맨유와의 경기가 끝난 후 목발을 짚는 사진이 공개되며 부상을 걱정하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메디슨이 목발이 예방 차원일 뿐이라고 기자들에게는 대충 설명했던 것 같은데 긴가민가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문제 없다고 말해주니 정말 다행이네요. 손흥민이 지난 맨유전에서 맹활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메디슨의 역할이 컸다고 제가 패스맵을 통해 알려드렸죠. 메디슨이 손흥민 근처에서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선택지를 늘려주고 수비진을 끌고 다녀줘야 손흥민 선수도 공간이 열립니다. 그러면 로셀소가 또 못 나오나요? 로셀소도 지금 벤치 신세에 한탄하며 매우 불만족하고 있다는 소식을 봤는데 말입니다. 자, 이제는 정말 여러분들도 궁금하실 PK 전담 키커에 대한 내용입니다. 토트넘에서 페널티킥을 전담했던 선수는 해리 케인입니다. 이제 그가 뮌헨으로 떠났고 전담 키커 자리가 비었는데요. 이에 메디슨이 차지 않겠냐, 공격수인 히샬리송이 차지 않겠냐, 팬들의 다양한 예측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감독이 확실하게 못 박아서 이야기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요. 손흥민의 팬들도 큰 관심을 쏟았던 카테고리였죠. 포스트코글루는 PK 전담 키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난 오늘도 그들 중 몇 명이 차는 걸 봤다. 손흥민이 우위에 있다. 메디슨과 히샬리송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단은 손흥민이 가장 유력한 PK 전담 키커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캡틴의 위치도 있고 책임감도 있으니 말입니다. 간단하게 손흥민, 메디슨, 히샬리송의 PK 통계 좀 알려드릴까요? 우선 메디슨입니다. 메디슨은 통계적으로 챔피언십부터 시작해 8번의 PK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6번의 성공을 기록했습니다. 준수한 성공률인 것 같네요. 킥에 장점이 있는 메디슨이니까 말입니다. 히샬리송입니다. 8번의 PK를 가져갔고 단 한 번만 실축을 했네요. 실축도 2021 올림픽에서 스페인 우나이 시몬 골키퍼를 상대로 실축한 겁니다. 그렇다면 소속팀 경기에서는 100%의 성공률입니다. 아니, 페널티킥은 잘 차는데 왜 필드골을 못 넣냐고. 움직이자 히샬아. 자, 우리 손흥민 선수입니다. 총 12번의 PK 시도가 있었고 5번의 실축이 있었네요. 프리미어리그 1번, FA컵 1번, 친선 경기 3번의 PK 실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PK 실축 기록이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의 기록들이니 지금은 더 잘 찰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슬슬 토트넘도 페널티킥 하나 뜰 때가 됐죠. 본모스전에서는 아마도 점유율을 가지고 공격 축구를 주도할 테니 PK를 얻을 가능성도 높을 겁니다. 우리 손흥민 선수가 딱 주장 완장 차고 골키퍼를 제압하는 눈빛 포스 뿌려주면서 PK 득점 딱 날려주면 좋겠네요. 근데 히샬리송이 리그 첫 골 신고하겠다고 우리 흥민이한테 땡깡 부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약한 흥민이가 양보해주면 어쩌나? 자, 이번에는 포스트코글루 감독이 캡틴 손흥민과 있었던 에피소드에 대한 인터뷰입니다. 아무래도 처음 만났을 때는 포스트코글루도 손흥민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을 텐데요. 자신은 유럽 5대 리그에서 명성을 쌓은 빅리그 명장도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뛰며 EPL 득점왕도 찍은 월드 클래스 선수였습니다. 2015년부터 뛴 토트넘의 왕고참 선수이기도 하죠. 아무리 착하고 매너가 좋기로 유명한 손흥민이라도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죠. 포스트코글루도 처음에는 손흥민을 다소 어려운 선수로 인식하며 긴장감을 붙들고 있었나 봅니다.
포스테코글루는 골이 없는 히샬리송과 함께 손흥민 셉세비가 뛰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과거와 다르게 플레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손흥민의 경우 경험이 많고 정말로 뛰어난 선수다. 때때로 그들은 나는 이런 식으로 선수 생활을 했다. 왜 내가 바뀔 필요가 있냐?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함께 일하기 가장 어려운 선수들이다. 라고 고백했죠. 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스타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방식을 감독이 바꾸려고 하면 다들 기싸움을 펼치게 돼 있습니다. NG 감독도 케인이 떠나고 팀의 중추 에이스로 우뚝 남아있는 손흥민에게 자신의 전술 변경 포인트에 맞추라는 말을 꺼내긴 쉽지 않았을 테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는 손흥민의 태도에 감동했나 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지만 손흥민은 작년과 다른 역할과 방식을 이해한데 정말 능숙했다. 지난 주말에 둘 다 좋은 순간을 보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캡틴 손흥민은 다른 스타 플레이어들과는 다르게 개인보다 팀을 우선시합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 캡틴의 면모이기도 하고 이기적이지 않은 인품을 가지고 있죠. 솔직히 손흥민 선수가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며 다혈질 성격의 사생활이 문란했다면 지금 대표팀 주장은 물론이고 토트넘에서도 주장직을 맡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또한 EPL에서 성공하며 이렇게 롱런하기도 힘들었겠죠. 다른 분들은 손흥민의 착한 성품이 답답하다고 비판하시지만 이런 성품이기에 성공했을지도 모르는 거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린 본모스전 손흥민 활용에 대한 분석 코멘트 남겨드립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이 적어서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일단 저도 손흥민이 원톱 선발로 나와서 경기를 하는 것을 보는 게 바람입니다. 히샬리송이 지금 골이 없기도 하고 해리 케인을 대체해야 한다는 강박관념도 자신을 크게 짓누르는 상태죠. 때문에 손흥민의 플레이를 보면서 좀 더 유연한 사고에 자극을 받는 것도 좋아 보여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본모스전만큼은 손흥민이 좌측 윙어에서 활약상이 크게 돋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과 도움을 기록하면서 EPL 첫 공격 포인트 양산을 할 수 있죠. 본모스의 우측 윙백 에런스는 오버래핑 가담이 적극적입니다. 리버풀전에서도 높게 전진해 있다가 역습을 당해 우측면에 빈 공간을 발생시켰습니다. 또한 리버풀의 디아즈를 상대로 개인 돌파를 허용하는 등 대인 수비에도 약점이 있습니다. 자, 통계를 살펴보셔도 우측 공간에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모스의 패스맵을 살펴보셔도 우측 센터백을 깊게 내리고 에런스를 올려놓는 형태를 보실 수 있죠. 맨유전에서도 손흥민이 좌측면의 넓은 공간을 활용하면서 무려 4번의 기회 창출을 기록했습니다. NG 감독이 손흥민의 파괴력을 더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비대칭 전술을 구사했던 것이죠. 메디슨의 선발 출전이 유력하기 때문에 지난 맨유전 전술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본모스전에서도 손흥민이 이 좌측면 공간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고 맨유전보다 훨씬 공략하기 편할 겁니다. 오늘 오후 8시 30분 본모스와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에런스를 파괴시키는 활약을 보시는 것을 관전 포인트로 두시면 재밌을 겁니다.